자, 지금부터 이제 더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미 F 조건에 F 조건에 다 중요한 거 다 했기 때문에 이 FOB는 여담이긴 한데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규칙이에요. FOB하고 여담이에요, 그냥. CIF가 진짜 인권탐주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칙이에요. 거의 얘네들 제가 보기에는 한 50% 이상을 얘네 두 가지만 쓴다. 과학에는 좀 80% 과장해서. 얘네 두 가지만 좀 쓰기 때문에 얘네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OB를 약자를 보시면 Fully on Board가 되어 있죠. 이 on board를 통해서 갑판 적재라는 그 뉘앙스를 좀 느낄 수 있죠. 얘는 뭐냐라고 한다면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게 공장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다가 있죠. 자, 근데 이 다음에 배를 갈수록 더 못 그리죠. 배가 있는데 배 여기 윗부분 여기 있죠. 여기를 이제 갑판이라고 했을 때 언제 물품이 인도되느냐. 자, F 조건이다 보니까 이 운송 계약 자체는 누가 체결한다? 매수인이 체결하죠. 자, 근데 FES 같은 경우는 여기 선측에다 두면 되는 거였는데 FOB는 뭐다? 이 선측이 아니라 여기 배 위에 적재를 해야 이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AS와 FOB의 차이는 어디다가 적재를 하냐, 그 위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FAS는 선측이고 FOB는 본선에 있는 적재를 해야 진짜 인도 의무가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이 해상 내수로 운송에서 가장 큰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리를 보시게 되면 FOB는 매도인의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 왜? F 조건이니까 운송계약을 누가 매수인이 체결하니까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게 차이죠. 여기에다가 형광펜을 표시해 두세요. 왜? 이게 FAS하고 차이고 이 선박에 적재한다라는 말이 FOB, CFR, CIF 다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제 앞으로 더 공부하기 더 수월해요. 이거 반복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선박에 적재되거나 반복되죠.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 왜? FOB도 재래 화물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타가 하나 더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오타가 이게 이제 수출 통관되지 않는 물품인 건데 그냥 그 수출 통관되지 않은을 지우시고 그냥 물품이라고만 적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FOB 조건은 물품을 약정된 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 내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그래서 본선 적재 이 말을 뜻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이미 선적되어진 물품을 구매하여 제공하는 조건이다. 즉 운송 중 전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도 시점이 본선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FAS는 선측에 두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거나. 자, FOB 조건으로 거래 시 매수인이 지정해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또는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된다. 그래서 이 인도 시점을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험과 병의 분기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E 조건, F 조건, D 조건은 동일하니까 딱 한 번만 보면 된다. 그래서 매도인은 지적 선적항에서 물품의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 본선 적재가 FOB의 인도 시점이죠. 그렇게 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까지가 위험의 비용을 부담한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다라는 거죠. 운송계약은 자, E 조건, F 조건 누가 체결해요? 매수인. C 조건, D 조건 누가 체결해요? 매도인. 이 정도 복습을 했으면 거의 이제 툭 튀어나오죠. 선 넘었죠. 이렇게 복습하는 횟수가. 그래서 매도인 같은 경우는 매수인에 대해 운송계가 체결할 의무가 없죠. 왜? 매수인이 체결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다?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본선에 적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지정 선적항으로서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내용은 결국 FAS하고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이지만 A1부터 B10까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보험계약 CIP, CIF만 중점적으로 보면 된다. 그럼 당연히 얘도 체결 의무가 없다라는 거고 F 조건이다 보니까 운송계약을 누가 체결한다? 매수인이 체결하고 그리고 그 인도 시점, 위험 이전 시점이 언제다? 얘는 본선 적재니까 본선 적재부터 즉 운송 내내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니까 원칙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보험에 가입하니까 얘는 매도인은
정보 제공 의무가 있다. 얘도 FAS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CFR이에요. Cost and Freight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게 이제 해상운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운임을 이제 매도인이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냐? 이전에도 그랬죠. CPT에서도 그랬죠.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거죠. 자, 이건 그림을 그리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라고 한다면 공장인데 이렇게 있죠. 이 선박이 있는데 이 선박을 누가 체결한다라는 거예요? 매도인이 체결한 그 운송계약에 있는 선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보시게 되면 CFR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을 본선에 적재. 이 본선이 뭐예요? 자기가 체결한 그 선박의 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체결한 선박에 똑같이 FOB랑 똑같아요. 이거는 FOB의 개념이랑 똑같다. 본선에 적재를 하면은 위험이 이전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개념이 뭐였죠? C조건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하다. 왜? 매도인이 체결한 그 운송계약의 운송수단에 C조건을 다 포함해서 거기에다가 물품을 주거나 전달하거나 적재하거나 이렇게 하면 위험이 이전되는데 위험은 이전은 그때 되더라도 비용의 이전은 언제 된다? 운송계약의 그 마지막 목적지까지 발생하는 그 비용을 다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본선 적재하는 그 운송계약 여기에다가 적재하면 위험이 이전이 끝나지만 배가 도착하는 그 목적항까지의 비용은 다 매도인이 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위험의 이전 시점은 여기일지라도 비용 이전 시점은 이 목적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과 비용의 그 분기점이 상이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CPT하고 CIP하고도 동일한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선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선박을 기준점으로 잘 봐야 된다. 근데 어차피 이 CFR과 CIF는 물품의 본선에 적재된다는 이 기준점이 똑같기 때문에 쉽게 외우시면 된다. 그래서 C조건은 상이하다라는 점을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도 추가적으로 재래화물이니까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는 규칙이다라는 거예요. 특징을 보시게 되면 CFR 조건에서 매도인은 자신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죠. 왜? C조건이다 보니까 목적항 내에 명시된 시점에 관하여 양하에 관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상환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D조건을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즉, 이 양하 비용, 이 내려주는 비용을 굳이 운송계약상에서 이걸 좀 구분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이거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게 택배비가 2,500원인데 택배 아저씨가 우리 집에 이거를 와가 들고 가지고 우리 집 문 앞에 두는 비용, 이 두는 비용만 그러면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500원이냐 뭐 1,000원이냐? 이거를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여기에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접목해서 양하비용을 좀 따로 구분하기 힘드니까 너네들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양하비용이 딱 얼마라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너네 매수인으로부터 별도 상환받을 권리 없다. 그냥 다 부담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징으로 가져가시라. D조건과 반복이니까. 그래서 어렵진 않은 내용이었죠. 두 번째로 보시면 매수인은 자신의 유용과 비용으로 수익 통관을 이행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통관의 원칙이죠. 통관의 예외가 뭐예요? EXW하고 DDP가 있다. 자, 통관의 원칙은 복습하고 들어갈게요. 통관의 원칙은 해당 그 당사국에 있는 당사자가 하는 게 맞다. 즉 수출국이면은 수출자인 매도인이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매도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예외가 되는 거죠. 왜?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해야 되니까. 그럼 반면에 DDP는 뭐예요? 수입국에서는 수입자인, 일반적으로 수입자인 매수인이 통관을 하는 게 맞다. 수입 통관을. 근데 왜 예외로? 매도인의 최대 의무로서 매도인이 수입 통관을 하게 만드니까 예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좀 많이 출제가 나온다고 했죠. 그 이외의 모든 조건들은 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 내수로 운송해도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인데 얘는 C조건이다 보니까 상이하다라는 게 키포인트죠. 그래서 매도인은 물품의 본선에 적재하거나
이 물품의 본선 누가 가져온 본선이죠? 매도인, 체결한 운송계약. 그래서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똑같이 조달할 때 위험을 부담한다라는 건데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고 그리고 얘는 이제 목적지까지 가야 비용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은 여기서 이전된더라도 비용은 여기서 이전된다. 그래서 매도인은 선적하게 해서 물품은 본선 적대까지의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 위험이 이전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 플러스 알파로 뭐가 일어난다? 목적항까지의 운임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분기점에 다 상이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여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것도 사실상 이전에 함께 공부했던 시조건의 내용과 동일하다. 운송계약을 보시게 되면은 시조건이니까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된다라는 거고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서 체결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선박으로서 선박으로 나옴으로써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네 가지 조건은 선박에 활용될 수 있는 전통 매매에 적용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난 시간에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시조건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매도인의 운송계약 의무를 진행했다라는 거는 운송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진짜 의무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라는 것까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인은 체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보험계약 의무는 CIF하고 CIP만 기억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 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위험 부담자가 부보를 한다. 근데 얘는 C조건이니까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하지만 위험 이전은 언제 한다? 본선 적재할 때. 즉 비용은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위험은 목적지까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부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